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나이 들어서 돈 없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55세부터 준비하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 81세 노후 생활 설계 전문가 최윤석입니다. 무려 34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인생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젊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하면서 그냥 월급 받고 가족 먹여 살리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55세 즈음부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늙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81세가 된 상황에서 돌이켜보니 정말 다행스럽게도 외롭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젊을 때는 저보다 훨씬 잘 살았던 분들인데 지금은 혼자 쓸쓸히 지내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돈 없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통점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되고 혼자 남겨질까봐 무섭고 돈이 떨어져서 남에게 손 벌려야 할까봐 불안하고 그런 마음 말입니다. 특히 요즘은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더 무서운 건 혼자 사는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러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55세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절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34년 동안 상담하면서 발견한 정말 중요한 비밀들입니다. 나이 들어서 돈 없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와 그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이에요. 이 방법들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하고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20년 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이 방법들을 따라 한 분들은 지금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반면에 이걸 무시하고 그냥 지낸 분들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나 고민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외롭게 사는 분들을 보면 젊을 때부터 인간관계에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50% 낮고 수명도 평균 7년 더 길었다고 해요. 인간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죠. 실제로 제가 만난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젊을 때는 정말 성공한 사업가셨어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는데 너무 일만 하다 보니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없었대요. 직장 동료들과도 그냥 일 관계로만 지내고 동네 사람들과도 별로 친하지 않게 지냈어요. 그런데 70세가 넘어서 보니까 주변에 연락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자식들은 바쁘고 부인은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데 정말 혼자가 된 거예요. 지금은 하루 종일 혼자 지내면서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은 있지만 정말 외롭게 사시고 계세요. 반면에 제 친구인 박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요. 이분은 공무원으로 평범하게 지내셨는데 젊을 때부터 동네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직장 동료들과도 꾸준히 만나셨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정기 모임을 만드시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계속 인연을 맺으셨죠. 지금 80세인데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누군가와 만나서 시간을 보내세요. 경제적으로는 김 할아버지보다 넉넉하지 않지만 훨씬 더 행복해 보여요. 매일 웃을 일이 있고 대화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55세부터는 인간관계에 투자를 시작하셔야 해요.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과는 퇴직 후에도 만날 수 있게 관계를 유지하시고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지려고 노력하세요.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같은데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시고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나이 들어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두 번째 공통점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돈이 많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병원비로 돈이 다 나가버리거든요. 제가 아는 이 할머니는 젊을 때 정말 건강했어요. 그런데 50대부터 무리하게 일하면서 건강검진도 제대로 안 받고 몸이 아파도 참고 지내셨어요. 그러다 65세에 당뇨와 고혈압이 심하게 왔어요. 지금은 매달 병원비만 50만 원 이상 나가고 있어요. 연금으로 받는 돈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가니까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반대로 정 할아버지는 50대부터 꾸준히 운동하시고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으셨어요. 술, 담배도 끊으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죠. 지금 78세인데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병원비도 거의 안 나가니까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오히려 여행도 다니시고 손자들 용돈도 주실 수 있어요. 건강이 곧 돈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55세부터는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정기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받으세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금연금주도 하세요. 지금 당장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겠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는 정말 큰 차이가 나요. 세 번째 공통점은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져요. 영국 런던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은퇴 전 10년 동안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도가 3.5배 높았다고 해요. 단순히 많이 버는 것보다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젊을 때 사업을 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던 분인데 돈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들어오는 대로 쓰고 별다른 계획도 없이 지내셨죠. 그런데 60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생활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저축한 돈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죠. 지금은 70세인데 정말 어렵게 지내고 계세요. 반면에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던 최할아버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50대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쓰는지 꼼꼼히 기록하셨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조금씩이라도 매달 저축을 하셨어요. 보험도 미리 준비하시고 연금도 따로 들어두셨죠. 지금은 연금과 저축한 돈으로 여유롭게 지내고 계세요. 55세부터는 돈 관리가 정말 중요해져요. 먼저 가계부부터 쓰기 시작하세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간단한 수첩에라도 매일 쓴 돈을 적어보세요. 한 달 정도 적어보시면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일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줄인 돈으로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시작하세요. 네 번째 공통점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해지는데 그럴 때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정말 지루한 일상이 계속돼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퇴직 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셨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그냥 시간을 때우며 지내셨는데 점점 우울해지시더라고요. 말도 줄어들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세상과 점점 동떨어져 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그렇게 활발하셨던 분인데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반대로 다른 할아버지는 6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워하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셨어요. 지금은 인터넷도 자유자재로 하시고 온라인 쇼핑도 혼자서 하세요. 무엇보다 새로운 걸 배우면서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세요. 매일매일 배울 게 있으니까 하루가 지루하지 않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55세부터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못 배울 이유는 없어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걸 찾아서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 공통점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내다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는 젊을 때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하지만 은퇴 후에 뭘 하고 살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쉬면서 지내려고만 했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무료해지기 시작했어요.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점점 우울해지시더라고요. 건강도 나빠지고 사람들과도 멀어지고 결국 지금은 혼자서 힘들게 지내고 계세요. 미리 계획을 세워뒀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안타까워요. 반면에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을 보면 미리 계획을 세우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은퇴 후에 뭘 하고 살지, 어디서 살지, 누구와 지낼지 다 계획을 세워두셨어요. 제 친구 한 분은 55세부터 은퇴 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취미 활동도 미리 준비하시고 건강관리 계획도 세우시고 경제적 준비도 철저히 하셨죠. 지금 75세인데 정말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매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갈 곳도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우시다고 해요. 55세부터는 구체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세요. 은퇴 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 보시고요. 취미는 뭘 할 건지, 어떤 사람들과 만날 건지, 건강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하나씩 계획을 세워보세요. 계획이 있으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은퇴 후에도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생활할 수 있죠. 이제 이 5가지 공통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있는 관계부터 소중히 하세요. 직장 동료들 중에서 좋은 사람들과는 퇴직 후에도 만날 수 있게 관계를 유지하시고요. 학창 시절 친구들과도 연락을 다시 해보세요. 동창회나 동호회 같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져요.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지려고 노력하세요. 아파트 같은 곳에 살면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끔은 작은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니까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죠. 중요한 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관심을 보이세요. 건강 관리는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해요. 정기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것들도 도움이 돼요. 식단 관리도 중요해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과식하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술, 담배는 되도록 끊으세요. 젊을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나이 들수록 몸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끊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요해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돼요. 돈 관리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절대 늦지 않아요. 먼저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가계부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간단한 수첩에라도 매일 쓴 돈을 적어 보세요. 한 달만 해봐도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보일 거예요.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여보세요. 자주 사먹는 커피나 간식, 안 보는 구독 서비스, 안 입는 옷 같은 것들 말이에요. 작은 돈이지만 모이면 큰 돈이 돼요. 보험도 점검해 보세요. 지금 들고 있는 보험이 나이에 맞는지, 보장 내용이 충분한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연금도 미리 준비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추가로 준비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이가 많다고 못 배울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많으니까 더 집중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배워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교육해주는 곳도 많으니까 알아보세요. 취미 활동도 시작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서예, 악기 연주, 원예 같은 것들 중에서 관심 있는 걸 선택해서 배워보세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문화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독서도 좋은 취미예요. 젊을 때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을 지금 읽어보세요.
도서관에 가면 무료로 빌려볼 수 있으니까 경제적 부담도 없어요. 외국어 공부도 도전해볼 만해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것들을 배우면 여행 갔을 때도 도움이 되고 뇌 활동에도 좋아요. 미래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은퇴 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 보시고요. 어디서 살 건지도 미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는 집에 계속 살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건지 말이에요. 자식들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건강관리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정기 건강검진은 언제 받을 건지, 어떤 운동을 할 건지, 식단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미리 계획해 두세요. 경제적 계획도 중요해요. 은퇴 후에 매달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시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세요. 연금이나 저축, 투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가 활동 계획도 세워보세요. 어떤 취미를 가질 건지, 어떤 모임에 참여할 건지, 여행은 어디로 갈 건지 미리 생각해 두면 은퇴 후에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미리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건지, 손자, 손녀들과는 어떻게 지낼 건지 말이에요. 너무 간섭하지도 말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5가지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절대 돈 없고 외롭게 늙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이런 준비를 한 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70세가 넘어도 활기차게 생활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요. 한 할머니는 60세부터 이런 준비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75세인데도 매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여행도 자주 다니세요. 손자들 용돈도 주시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도 않으세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55세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80세인데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세요. 병원비도 거의 안 나가니까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아무 준비 없이 지낸 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세요. 건강도 나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외롭기까지 해서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가계부부터 써보시고 내일은 동네 한 바퀴 걸어보시고 모레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작은 시작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들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도 좋아요. 혼자서 하면 포기하기 쉬운데 여럿이 함께 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가족들과도 이런 계획을 공유해 보세요. 자식들에게도 부모님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때도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준비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해요. 막연하게 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시간만 흘러가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먼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작은 수첩을 하나 준비하시고 내일부터 쓰는 돈을 적어 보세요. 커피 한 잔, 버스비, 마트에서 산 물건까지 다 적어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줄일 수 있는 지출이 뭔지 알 수 있고 그 돈으로 저축을 시작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저녁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만 걸어보세요. 10분이면 충분해요. 처음엔 짧게 걸어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일은 병원에 전화해서 건강검진 예약을 잡으세요. 미루지 마시고 당장 전화하시는 거예요. 검진 받는 게 무섭거나 귀찮을 수 있지만 미리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너무 많거든요. 인간관계 관리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친구나 동료 중에서 한 분한테 안부 전화를 드려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상대방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외로워하거든요. 누군가 먼저 연락해주면 정말 반가워해요. 동네에서도 사람들과 인사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한테도 먼저 인사하고 마트 사장님과도 한두 마디 나눠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해보세요. 새로운 걸 배우면 머리도 맑아지고 같은 걸 배우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도 있어요. 미래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종이에 써보는 거예요. 5년 후에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어디서 살고 싶은지, 어떤 취미를 갖고 싶은지, 건강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가족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건지 하나씩 적어보시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걸 시행하기 위해 지금 뭘 해야 하는지도 보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분들은 정말 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막막해 하시던 분들도 몇 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한 할머니는 65세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어려워하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셨어요. 6개월 후에는 혼자서 인터넷 쇼핑도 하시고 가족들과 영상통화도 하세요. 지금은 70세인데 온라인으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시고 다양한 정보도 얻으시면서 정말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세상이 넓어진 느낌이라고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60세부터 매일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워 하셨는데 한 달만 해보시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돈을 쓰고 있었는지 깨달으셨대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워지셨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라도 좋으니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1년 후, 2년 후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보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도 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가 있으면 훨씬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왜 이걸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돈 없고 외롭게 늙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 초심을 잊지 마시고 계속 해보세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면서 확신하는 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쉽지 않고 기존 습관을 바꾸는 것도 어렵거든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져요. 제가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81세인 지금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저처럼 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만 젊게 먹고 준비를 시작하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이 나이에 뭘 실패한다고 창피할 게 있겠어요?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실패해도 그것도 경험이 되고 배움이 돼요.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세요. 부정적이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기 쉬워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해요. 웃음을 잃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을 일을 만들어 보세요. 웃음은 최고의 약이에요.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감사하는 마음도 중요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지낼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에요.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작은 목표라도 좋으니까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해보세요. 봉사 활동도 해보세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사회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서 말씀드리자면 나이 들어서 돈 없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아요.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고 건강 관리를 안 했고 돈 관리를 제대로 안 했고 새로운 걸 배우지 않았고 미래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5가지를 55세부터 준비하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고 돈을 계획적으로 쓰고 새로운 걸 계속 배우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돼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가계부부터 써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1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어보시고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 메시지 남겨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준비하면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